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도지사와 원주시장, 국회의원까지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되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과 방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해 특례를 만든다는 게 당선자들의 구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원주갑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대표 공약은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였습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공약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주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편입시켜서 우리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삼성맨을 영입을 하고 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그런 입법 활동, 그다음에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하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공장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물환경 보존법은 취수원 상류 수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 33가지 중 하나라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이 같은 환경 관련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1조에 고도의 자치권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특례를 만들어 규제를 피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목된 원주 불온산업단지를 방문해 힘을 보탠 만큼 여당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역이 여러 곳이어서 특별법 개정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뚜렷한 투자 계획이 없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낼지가 공약 실현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청사 신축 문제와 춘천 한국은행 본점, 원주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와 강릉 도청 제2청사 건립은 즉시 착수하고 나머지 공약은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달라는 기대가 컸다고 승리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이광재 후보가 민주당과 자신이 많이 부족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낙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출마하면서 낙선을 각오했다며 당의 출마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5월 중 통과가 현실화된 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을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에게는 축하를 전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에게 당선증이 교부됐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원주갑 박정아 국회의원과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 지역구 도의원 당선인 8명, 시의원 당선인 24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 박정아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시장 군수들이 인수위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 김명기 횡성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은 인수위를 이끌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인수위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주 인수위 활동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무원으로 간주돼 직권남용과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6학년 학생을 피멍이 들 때까지 막대 걸레로 때렸습니다. 가짜 숙제를 제출하고 도망가서 훈육을 했다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심하게 부어올라 똑바로 누워있기도 일어나 걷기조차 힘듭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 김모 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은 것입니다. 김 군은 어제 학교 빈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막대걸레로 10여 차례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영어 숙제를 다 끝내지 않고 다른 숙제를 제출한 뒤 도망을 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교사로부터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바로 학교로 찾아갔고 아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군은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렁이 막 휘어 감은 것 마냥 시퍼렇게 그냥 애를 갖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어제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해서 나를 샜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끝눈으로. 담임교사 A씨는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려는 열의가 과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얘기를 담아봤는데 조금 부정실하게 대답을 해서 그렇게 좀 더 지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며 김 군이 다시 등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담임 교체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홍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소방 배관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홍천군 연봉리의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 현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소방배관을 점검하던 작업자 60대 이모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고 뭐 어떻게 났나 하는 거고요.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숨진 이 씨는 소방공사 시공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을 조정하던 중 내부 압력에 터져나온 배관 자재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밖에 있었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 3분 있다 경찰차가 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일꾼 일하시는 분들 다 철수하시는 것 같고. 경찰에 따르면 동료 작업자들은 지하 2층에서 작업했고 사고를 당한 이 씨는 지하 1층에 홀로 있었습니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에 달려온 다른 작업자들이 쓰러진 이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군부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설비업체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공사금액이 65억 원으로 법 적용 기준인 공사금액 50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홍천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주간 확진자 수가 11주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586명으로 전날보다 171명 늘었지만 직전주 같은 요일보다는 74명 줄었고 시군별로는 원주 85명, 횡성 7명, 영월 8명, 평창 1명 등입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55명을 기록해 지난주보다 200명가량 줄었고 3월 셋째 주 이후 11주째 감소 추세입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853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8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PCR 검사 건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지난달 기준 횡성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하루 평균 35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영월군이 농촌 현장의 가뭄 해소를 위해서 오늘 복례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기우제에는 영월군과 5개 농업인 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비를 염원하는 축원을 올리고 올해 큰 자연재해 없이 풍년이 들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영월군은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양수기와 스프링클러 등 가뭄 대책 장비와 기자재를 186개 농가에 지원했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 129개 농가를 대상으로 2차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04로 지난해보다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업 제품과 전기, 수도, 가스 상품이 10%, 경유값이 45% 이상 오른 것이 원인입니다. 소비자 생필품 항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도 7.8%나 뛰었고 신선식품 물가 지수는 2.8%가 올라 품목 전반에 걸쳐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평창군이 일손 부족 해소 방안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 농작물의 고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실용 차광제를 드론을 활용해 공중 살포하는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